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경기도의 주 4.5일제를 다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반도체 특별법 내에 뭐 지금 아직 법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법안 발의가 된 상황인데 네. 그 안에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민주당에서 네. 미니까요. 국회 다수당이죠. 하여튼 통과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그 있습니다. 조항은 빼야지 통과시켜주겠다. 약간 이러고 있던데요. 네. 일단 뭐 장담 못 하겠네요. 우선 요 법안 중에서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보면은 네. 큰 틀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연구개발 네네.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을 풀겠다. 네네. 뭐 이런 내용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4.5일제 영상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돼 있죠. 뭐 그쵸. 평택의 삼모, 네. 그다음에 이천의 네. 하이모. 네. 그런데 그럼 그 경기도에서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4.5일제로 근로시간 주는 거냐? 네. 아니면 52시간은 풀려가지고 더 늘어나는 거냐?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지만 요게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조항을 적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은 풀린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네.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4.5일제로 그래도 줄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네. 그것도 유효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선택이 달렸다. 법은 네. 오히려 풀어주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고요. 뭐 저희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했지만 네.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거예요. 미국에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네, 네.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영어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거는 이제 네.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를 지칭할 때 그렇죠. 주로 이제 쓰는 용어잖아요. 사무직은 화이트 셔츠. 네네. 그리고 뭐 오늘 화이트 칼라. 그렇죠. 네. 생산직 분들은 블루 칼라는 그 청바지를 의미하죠. 네네네. 그렇죠. 이그젬션이라는 영어는 혹시 아시죠?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네, 면제? 네, 면제. 면제라는 단어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 종사자, 일부 종사자들한테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들을 이제 면제를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직, 운영직, 아무래도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 네. 전문직, 뭐 컴퓨터 관련직, 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 외근 영업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임금 근로자 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이제 미국의 공정노동기준법상의 최저임금과 이제 최장 근로시간의 적용을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네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하게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이제 임금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이제 근로시간, 휴게휴일, 심야 할증 임금에 관한 규정을 이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다. 네,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완전하게 동일한 제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직종에 이제 적용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네,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네,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뭐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 제가 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풀네임인데 네네. 요 법안의 가장 큰 취지를 보니까 네, 이제는 반도체 산업은 네.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그쵸. 공감하고 있죠. 네, 소위 이제 지금 시대를 국가 네. 기술 패권 네, 네. 시대라고 합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들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디지털, 그다음 네. 4차 산업혁명,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네. 얘기를 네. 하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 기술력이 가장 이제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네. 기술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육성해서 국가 대항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법안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 석사생다운 답변이었네요. 네, 뭐 별로 배운 건 없지만은 네. 주워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그렇고 참고로 네. 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네, 네, 특히 요즘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가 HBM 네, 네.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삼성전자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힘들다. 네, 하이닉스가 좀 괜찮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하에 이제 근로시간, 네, 반도체 특별법 하에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고 있나요? 네.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네. 조항을 한번 보면은요. 제 34조입니다.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라고 제목을 하고 있고요. 1항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항을 보면은 제1항에 따른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문을 조금 뜯어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 법안이 적용이 되는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선은 이제 요 대상자들 보면은 이렇게 네. 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네,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뭐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네. 연구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정 근로소득 수준 아마 금액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을 이제 초과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 수행 방법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을까요?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저희도 모릅니다. 네네. 왜냐면은 요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근로소득 수준이나 네네.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법률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때서야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정할 거라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근로시간에 관한 재량권을 네. 행사하는 그런 업무 수행 방법을 음. 택하고 있는 근로자분들한테 적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요건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건은 보시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사자라는 거죠. 그쵸. 당사자는 이제 근로자랑 사용자를 의미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시는 어떤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뭐 근로자 대표 이런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회사와 근로자가 뭐 근로계약서 써버리면 끝나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우선은 그 적용 효과는요. 네,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와 휴일, 네.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관해서 노동법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2시간 초과해도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휴게 시간 엄격히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휴일 근로, 연장 야간 근로 있었으면은 네. 가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엄밀히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별도의 기준이라는 게 노동법상에 이제 보호하고 있던 것보다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적용을 하지 않거나라는 내용으로 회사가 도입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시간 혹시나 일을 하게 되었을 네. 경우에 건강권도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와 관련한 보호의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담고 있나요? 역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네네. 내용은 저희가 예상을 어, 하지는 못합니다. 네네. 실제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그 장시간 근로의 건강권 보호 대표적인 규정이 네. 근로일간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하는 네네.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네. 하지만 뭐 여기서는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네.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요 제도와
이미 근로기준법상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네. 소위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네. 취지에서 조금 노동법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는 네. 그런 취지의 조항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정한 정상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서 법정 근로 시간만 네. 넘지 않으면은 연장 근로가 발생을 안 하는 뭐 그런 취지의 근로시간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네. 유연 근무제 일종인 거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그 평균을 낸 정상 기간 있죠. 네. 이것 자체가 1개월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특정 하루가 뭐 장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지금도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 자체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조금 더 이 업무 종사자들은 더 유연하게 네. 근로시간을 가져가도 된다. 네. 뭐 이렇게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간주근로시간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면은 그냥 몇 시간 한글로 간주해버려라 라는 제도가 뭐 소위 간주근로시간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대상 업종, 도입할 수 있는 대상 업종 중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과 별도로 그냥 정하는 시간을 근로 한 곳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제도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완벽하게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들 역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제도와 네.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네. 노동법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더 풀어주는 노동법이 제한을 가장 풀어주는 많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풀어주는 그쵸. 제도다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선택적 근로시간제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간주근로시간제는 결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푸는 네. 그런 제도다 보니까 연장근로 네.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해서 적용을 제외하는 관리감독 업무 네, 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니까 역시 52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을 안 받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휴게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휴일 근로에 네. 대해서도 적용을 안 받는다.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특별법은 근로 시간 그리고 휴게 휴일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조차도 적용 제외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네. 앞에서 말씀드린 52시간제 제한 안 받고 네. 연장 근로 해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안 해도 되고 휴게 시간 엄격히 적용 안 해도 되고 휴일 근로 플러스 심지어 야간 근로까지도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네. 그러한 가능성을 좀 풀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아직 이제 뭐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네. 좀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네. 이 법안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보자면은 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네.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많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법 보호를 풀어버리는 네. 그런 입법인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국회에서 이 많은 부분들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네.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위임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어떤 것들이 좀 법률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뭐 근로소득 수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네, 게 그건 어쩔 수 맞다라고 없을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네, 네. 매년 물가 상승률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업무 수행 방법 있죠. 네, 네.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 이미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법 보호 조치. 네. 요것도 법률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는 법률에서 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조치들을 그쵸. 이제 영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괄 위임 금지라고 네. 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법률로 국회의 법률로 정해라 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도입 요건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위 지금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상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들보다 더 많이 풀어주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풀어주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입 요건이 심플해요. 그야말로 근로자 한 명 불러가지고 1대1로 불러가지고 근로계약서 써버리면 끝나는 네. 네. 그런 도입 요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이제 큰 취지에서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 원칙. 네. 네. 한 명이 근로자 한 명이 회사가 쓰라는 거 안 쓰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없죠,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근로조건 대등 원칙을 조금 더 건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조항을 적용을 하는 대상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시네요. 네. 굳이 따지면 지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 요건과 그 요건하고 거의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풀어주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뭘 그렇게 요건을 엄격하게 하냐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그렇죠. 것 같긴 그럴 하네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도 도입을 엄격하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죠. 조금 노동법의 적용을 제외를 하는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 반도체 특별법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뭐 지금 이 조항을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